이영호는 93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꼿꼿한 자세로 인천공항 출국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40년 만의 미국행이었죠. 손자가 보낸 항공권은 1등석이었습니다. 이영호는 그런 호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본인은 그 사실을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을 뿐이었죠.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영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받은 미군 공로 훈장 증서와 군번줄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빛바랜 군복과 별, 기념패도 함께 말이죠. 이영호는 가끔 그 물건들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손자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2세였지만 이영호보다 영어를 더 잘했어요. 몇 달 전 전화로 말했죠. 할아버지, 이번에는 꼭 오셔야 해요. 동료분의 장례식인데 할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 하셨대요. 이영호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이도 나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자가 말한 동료의 이름을 듣고는 마음을 바꿨어요.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오랜 전후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작전 임무로 수없이 오갔던 태평양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훈장의 의미를, 그리고 그 훈장이 훗날 어떤 일을 불러올지 말이에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단한 걸로 주세요. 이영호는 항상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사양했어요. 군인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영호는 다른 승객들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발걸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영호는 묵묵히 기다렸어요. 앞에 선 젊은 부부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뒤에는 출장으로 보이는 사업가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미국에 오는 거겠죠. 순서가 되어 심사관 앞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STA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심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표정이 별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이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었는데 말입니다.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방문 목적이 뭐죠? 장례식 참석입니다. 심사관은 이영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93세 노인이 혼자 미국에 오는 게 수상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심사관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톤이었어요. 이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규칙과 절차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통과했는데 이영호만 홀로 남게 되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TSA 보안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KT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이었어요. 표정이 무뚝뚝했고 말투도 차가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KT는 이영호를 2차 심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의자 2개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권하고
항공권 다시 보여주세요. 이영호는 조용히 서류를 건넸습니다. KT는 한참 동안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았어요. 1등석 항공권이 맞나요? 정말로요? 목소리에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93세 노인이 1등석을 탈 리 없다는 듯한 투였어요. 이영호는 잠시 KT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소. KT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방 검사부터 해볼까요? 이영호의 서류 가방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KT는 거칠게 지퍼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빛바랜 군복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별과 기념패, 그리고 군번줄도 함께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KT가 군복을 집어들며 물어보았습니다. 이영호는 대답했어요. 군복입니다. 군복이라고요?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소. KT는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공로훈장 증서를 발견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였지만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장식품인가요? KT의 말투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이영호는 침묵했어요. 설명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 온 목적이 뭐라고 했죠? 장례식 참석입니다. 누구 장례식인데요? 동료의 장례식이요. KT는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요? 93세 할아버지한테 무슨 동료가 있다고요? 이영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등은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군인의 자세였죠. 전쟁 중에 함께 싸운 동료들이 있소. 전쟁이요? 어떤 전쟁에서요? KT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영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영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임명장이었어요. 영문으로 쓰여 있었지만 KT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건 요즘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KT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영호가 재빨리 손을 뻗어 받아냈습니다. 그때 다른 TSA 직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 직원이었는데 KT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이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등석도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하고요. 남자 직원은 이영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훈장과 증서들을 보더니 약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혹시 어떤 부대에서 복무하셨나요? 특수작전부대였소. 남자 직원은 좀 더 자세히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KT가 끼어들었어요. 톰, 이런 건 다 가짜일 수 있다고요. 요즘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톰이라는 남자 직원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명예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했습니다. KT는 이영호를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상급자가 올 때까지요. 이영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규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영호는 여전히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KT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상급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함께였어요. 가슴에 달린 배지를 보니 팀장급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클 브라운 팀장입니다. 브라운 팀장은 KT보다는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입국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료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어떤 동료인가요? 이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동료의 이름을 말하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을까 싶었거든요. 제임스 워커 대령이요. 브라운 팀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대령이라고요? 당신과 어떤 관계였나요? 함께 특수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습니다. KT가 옆에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그 얘기네요. 할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요. 브라운 팀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93세 노인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공식적인 서류 말고요. 이영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군인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이영호였습니다.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 KT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사진도 얼마든지 합성할 수 있다고요. 이영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입국할 수 있소? 브라운 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는지요?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이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모레였는데 며칠씩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 KT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왜 오신 거예요? 정말 이유가 뭐예요? 이영호는 KT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동료의 묘 앞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왔소.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영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93세 노인의 간절함이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KT는 금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동적인 얘기네요. 하지만 여기선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영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규칙과 절차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어요. 자신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온 사람들, 출장을 온 사람들, 관광을 온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미국 땅을 밟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영호만은 이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브라운 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KT도 따라 일어났어요. 혹시 전화할 사람이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두 사람이 방을 나가자 이영호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영호는 가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흐트러진 군복을 조심스럽게 개어넣고 훈장 증서도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손자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이영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손자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영호는 조용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가죽으로 만든 작은 수첩이었는데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가지고 다닌 물건이었죠. 수첩을 펼치자 손으로 쓴 전화번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옛날 동료들의 번호였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고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영호는 그 중에서 특별한 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마이크 로웰이라고 적힌 번호였습니다. 옆에는 작은 글씨로 펜타곤이라고 메모되어 있었어요. 20년 전에 받은 번호였지만 아직도 유효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호는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는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많아서 공중전화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다행히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제전화라 연결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영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은 미 국방부 장관 마이크 로웰 장군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장관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약속이 있으시나요? 이영호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호입니다. 리영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선 너머로 보류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영호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과연 마이크가 자신을 기억할까 싶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때 KT가 나타났습니다. 이영호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변호사라도 부르시는 건가요? 이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KT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TSA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영호가 무슨 위험한 일을 하는 것처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보류음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KT는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그만 끊으세요.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이영호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만약 마이크가 자신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5분이 지나자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영호 선생님이신가요? 깊고 진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영호는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크인가요? 네, 저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있습니다. 입국에 문제가 생겨서요.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지금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0분만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영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KT와 다른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KT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영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옛 제자에게요. 제자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제자가 있다고요? KT는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93세 노인의 전화 한 통으로 뭔가 달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영호는 달랐습니다. 마이크 로웰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그 소년이 지금은 미국 국방부의 수장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영호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KT와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영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KT는 중간중간 들어와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아직 아무 연락 없네요. 그 제자라는 분한테서요. 하지만 이영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로웰을 믿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2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항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들렸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KT가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게 뭐야? 검은색 SUV 차량들이 줄지어 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경찰 오토바이가 호위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오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운 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차량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다른 TSA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공항 방송이 나왔습니다. TSA 관계자들은 즉시 VIP 게이트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운 팀장이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기 브라운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국방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VIP가 도착한다고 하네요. 국방부요? 누가 오는 건가요? 장관이 직접 온다고 합니다. 브라운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공항에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즉시 오라고 했어요. KT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겠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혼란스러웠거든요. 5분 후 VIP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별이 달린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로웰 국방장관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키 큰 남자였는데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높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이크 장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직원 한 명에게 물어보았어요. 이영호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영호요? 공항 직원이 당황해하자 브라운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2차 심사실에 계십니다. 하지만 입국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요. 마이크 장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네, 신원 확인이 안 되어서요. 마이크 장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걸음으로 2차 심사실 쪽으로 향했어요. 경호원들과 공항 직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이영호는 여전히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로웰이 들어왔어요. 이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은 여전히 꼿꼿했어요. 마이크 장관은 이영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너럴리, 더 펜티간, 네버 퍼가트 유. 리 장군님, 펜타곤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 장관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완벽한 군인의 경례였어요. 공항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KT와 브라운 팀장,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영호는 마이크 장관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경례로 화답했어요.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군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이크, 그동안 잘 지냈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공항 직원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93세 노인이 미국 국방장관의 스승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마이크 장관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보았어요. 누가 선생님을 이런 곳에 가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영호 선생님을 의심했나요? 마침내 브라운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절차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절차를 따랐다는 겁니까? 마이크 장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 전체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마이크 장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KT에게 향했습니다. KT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이 주로 담당했나요? 네, 하지만 저는 그냥 규정에 따라서요. KT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이크 장관이 테이블 위의 훈장과 증서들을 보았습니다. 이영호의 소중한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이 훈장들을 보고도 의심했다는 겁니까? 그건 요즘에 가짜도 많아서요. 가짜요? 마이크 장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훈장은 제가 어렸을 때 직접 봤던 겁니다. 이영호 선생님이 받으실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KT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마이크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신 분입니다. 특수작전부대에서 수많은 목숨을 구하셨어요. 공항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스승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분 덕분이에요. 브라운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확인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마이크 장관의 질책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영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 그만하게. 하지만 선생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젊은이들도 자신들의 일을 한 것뿐이야. 이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KT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사과를 바라지 않소. 이영호가 KT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 사람에게는 존중을 먼저 주시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이야. KT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마이크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분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이에요. 브라운 팀장과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특히 참전 용사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브라운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크 장관이 이영호에게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시죠.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손자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미 연락했습니다. 손자분도 곧 오실 거예요. 이영호는 자신의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훈장과 증서, 군복까지 모두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KT가 다가와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소. 평생 혼자 해온 일이니까. 하지만 이영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을 뿐이에요. 마이크 장관이 KT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을 제대로 모셔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KT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시간 전의 무례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이영호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럼 가볼까? 마이크 장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영호가 먼저 나가고 마이크 장관이 뒤따랐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KT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영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사람에게는 존중을 먼저 주시오. 그날 이후 KT는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항 밖에는 국방부 배정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었는데 별과 성조기가 달려 있었어요. 이영호는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영호가 조금 망설이자 마이크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께는 이 정도도 부족합니다. 차문을 열어주는 마이크 장관을 보며 이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장관인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은 제 스승이십니다.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이영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조용한 실내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영호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손자는 언제 만날 수 있나? 곧 만나실 수 있어요. 일단 펜타곤에 들러서 간단한 일정을 마치고요. 펜타곤에요? 이영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은 자신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40년 만에 보는 미국 땅이었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이크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조용히 지냈지. 시골에서 혼자 말이야. 가족들은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이제 손자밖에 없네. 마이크 장관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혼자 계시는군요. 괜찮아. 평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이영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톤은 아니었어요.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영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큰 건물이군. 선생님께서 젊으셨을 때보다 훨씬 커졌어요. 마이크 장관이 이영호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군인들이 모두 경례를 했어요. 이영호가 누군지는 몰라도 국방장관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여기입니다. 마이크 장관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미국을 위해 싸운 영웅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마이크 장관이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영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군복을 입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이 사진을? 선생님께서 받으신 훈장 수여식 때 찍힌 거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영호, 대한민국 특수작전 요원. 한미연합작전 공로자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건 너무 과분한 일인데. 이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이런 곳에 걸려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과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마이크 장관이 다른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선생님과 같은 영웅들입니다. 조국을 위해, 자유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에요. 이영호는 한참 동안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함께 싸웠던 동료들도 있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디 있나? 제임스 워커 대령님 말씀이신가요? 저기 있습니다. 마이크 장관이 가리킨 곳에 제임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이영호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제임스. 조용한 독백이었습니다. 마이크 장관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일 장례식에 가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동료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어요. 이제 손자를 만나러 가시죠. 마이크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에서 눈을 떼었어요. 명예의 전당을 나오면서 이영호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걸린 그 벽을 말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을 나와서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호텔로 향했어요. 손자가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마이크 장관은 내일 장례식에 직접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영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젊은 시절 제자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니 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의사였는데 이영호를 닮아서 키가 크고 단정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라 반가웠습니다. 손자는 마이크 장관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마이크 장관도 정중하게 화답했습니다. 마이크 장관이 떠나고 할아버지와 손자만 남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어요. 손자는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영호는 별일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서류 문제가 좀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손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올 정도의 일이 별일이 아닐 리 없었거든요. 손자는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영호는 과거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자랑할 만한 일도 숨기는 성격이었어요. 이영호는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손자는 달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경례할 정도의 일이 단순한 의무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영호는 혼자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온 미국 땅이었어요. 젊은 시절 수없이 오갔던 곳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제임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함께 싸웠던 마지막 동료를 보내는 날이었어요. 이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영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모두 20살 안팎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만큼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손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는 왜 조용히 사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어요. 이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기억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함과 품격,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우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이영호는 제임스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참석자들이 있었지만 이영호만큼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50년을 함께한 전우였거든요. 마이크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영호 옆에 서서 함께 묵념을 드렸어요. 스승에 대한 존경과 동료에 대한 애도가 함께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영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로웠어요. 공항 직원들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며칠 후 KT는 동료들에게 그날 일을 얘기했습니다. 93세 노인이 가르쳐준 교훈에 대해서 말이에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먼저 존중하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항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만나든 먼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며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